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문 대통령 작심한 듯 검수완박 끝낸다. 본회의는 당기고 청와대 국무회의는 미뤄서 시간을 서로 바꾸는 스와프를 해서 검수완박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오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지난번 본회의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보셨다시피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실 간의 이 치열한 충돌, 물리적 충돌까지 초래된 바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일까? 미리 한번 살펴보시죠. 검수완박. 문 거부권 행사 없이 오늘 검수완박 마침표. 오늘 오전 10시. 일단 남은 게 형사소송법 남았잖아요. 저것도 지금 처리해야죠. 그러면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돼야죠. 오늘 10시에 본회의 연다는 겁니다. 오전에 예정돼 있던 청와대 국무회의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로 미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의결 및 공포까지. 청와대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거부권,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거부권 행사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포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거듭 요구한 바 있는데 일사천리로 오늘 공포된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잘 안 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퇴임 후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 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습니까? 자, 지금 여야를 대표해서 두 분의 재선 의원이 오늘 국회 상황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돌직구 쇼 시청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일단 드리고요. 일단 이양수 의원님, 오늘 일정이 굉장히 긴박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남은 검수완박법을 마저 강행 통과하기 위해서 10시에 본회의를 예고했고 지난번처럼 전원 찬성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지금 국무회의 일정까지 원래 오전에 하던 걸 뒤로 미뤘거든요. 공포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상황을 정말 이상한 아주 비이성적인 아주 몰상식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온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법을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법을 오히려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후에 열던 본회의는 오전에 열고 그리고 오전에 열던 국무회의는 오후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로 상의한 듯이 아주 짜 맞춰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왜 이렇게 이분들이 강행을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겁니까? 국민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행한다면 저 반대 안 하죠. 예. 그런데 이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본인들,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방선거가 곧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금 민주당의 결과가 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 많은 평론가들의 예측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감춰야 될 수사를 못하게 검찰이 못하게 해야 될 뭔가 큰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국민들이 선택해 주셨는데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당장에 오늘 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 의견 들어봤고요. 이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잠시 후에 본회의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도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상황이라 잠시 후에 이제 두 분을 저희가 국회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붙잡으면 전재수 한 표가 빠지겠군요. 오늘 본회의에. 가야 됩니다. 좀 전에 이양수 의원 의견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회의장께서 이제 중재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에서 이게 또 동물국회 비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게 송구스럽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러주는 대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그 안이 추인이 돼 가지고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은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된다. 더더구나 21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처음으로 깨버린 사례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오후로 이제 미뤘다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를 하는 국무회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 그다음에 임시국무회의 이렇게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처리를 위해 가지고 임시로 국무회의를 열었던 사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는 기득권을 줄여나가는 그런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특권을 줄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역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예. 어떤 독점적인 권한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고 분산하는 그런 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더더구나 권력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누고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기반 위에 올린 그런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의 독점적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걸어왔던 역사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표결에 예.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본회의에서 이제 나머지 검수완박법 표결에 붙일 텐데 당연한 질문이겠습니다만 전재수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지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양수 의원님, 지난번 본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를 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어요. 네. 오늘 이제 남은 형사소송법마저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사실상 검수완박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포되면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을 막으실 저지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회에서는 뭐 저희가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예, 먼저 번에도 저희가 항의를 하면서 오히려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죠. 오늘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밖에는 저희는 외치고 소리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국회에서의 그 의석수가 작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겠습니다. 좀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국민들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검수완박 통과시키고 나면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경제하고 부정부패에 남겨 있는 것까지 중수청으로 옮기고 그리고 기존에 경찰에 가지고 있는 중대범죄들 가져와서 중수청 만든대요. 그 중수청이 원래 민주당에서 계획하기는 법무부 장관 밑에다가 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온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중수청을 국회에다 두겠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 있는 중수청이 그럼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정치인들 잡아서 수사합니까?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처리하죠? 저는 이 사법 체계를 이렇게까지 흔들려고 하는 이 민주당의 오늘의 이 시도 정말 저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수청을 국회에 둔다. 저도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취재하다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 아닙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예. 중수청 설치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부패 경제범죄 이 두 개 수사권 문제도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넘어가게 되는데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 사이에 중재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합의안에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수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예. 한국형 FBI는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추후에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서 하게끔 합의안에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합의하고 통과시킨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수청 말씀을 하시는데 중수청을 국회에 설치하든 법무부에 설치하든 행자부에 설치하든 이게 지금 다양한 논의가 있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인데 논의도 안 된 것을 마치 국회에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과 전혀 틀리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국회에서 사개특위 네. 논의를 거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 이 국무회의와 본회의 시간이 서로 바뀌면서 오늘 마침표, 검수완박 공포까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검수완박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오늘 한 조간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문재인 임기 내 검수완박 처리, 수도권 여론은 어떨까? 김수영 교수님, 수도권 여론 어떻습니까? 수도권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60%가 넘는 사람들이 검수완박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임기 거예요. 내에가 방점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싫다는 겁니다. 저분들 중에는 분명히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그 대의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반대가 60.4, 찬성이 34.1%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의 여론조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에 이제 붙여라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국민들은 우리한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법안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걸로 인한 부작용은 뭐가 있을 수 있는지를 좀 국민한테 알리고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공청회 한 번도 없이 도대체 이 법안이 어떻게 통과됐는지도 모른 채 지난 70년간 유지해왔던 이런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바뀌는데 사실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요.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경험들도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를 기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문회 자리에서 적어도 설명해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은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채로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잘못된 사람이 엉뚱한 비행기에 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권 검사를 4번이나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비슷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법안이 잘못해서 통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필리버스터도 있고 안건조정위원회도 있고 뭐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이 뭐냐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판이 모든 것이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전문가들이 모두 부작용을 우려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법안이 끝끝내 지금 통과되기 직전까지 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도권 여론은 60%가 넘게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김수영 교수가 해설을 했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하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FBI, 한국형 FBI, 이른바 중수청,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FBI 하면 왠지 좀 멋지잖아요. 검사도 옛날엔 좀 멋졌는데 요즘 좀 아닌 것 같고 FBI 하면 멋있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도 있고 FBI도 있는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제 공수처는 법률로 이미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럼 또 중수청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중수청 만들 경찰이 있고요. 왜
뭐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공수처의 가장 문제점이 전문성 부족이잖아요. 그럼 중수처를 만들었을 때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는 약간의 동일체가 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결국 검찰총장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상당히 본인에게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중수처 설립하면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럼 가서 그냥 월급 받고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중수청이 이제 경찰하고 검사로 구성되는데 검사 내에서 잘하는 에이스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파견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검찰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히려 중수처 설립을 해서 안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 그 중간에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일지 뭐 부패, 경제, 공무원 이런 범죄를 단지 경찰에만 맡겨두고 있을 것이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뭐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지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FBI를 거론한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FBI는 미국 연방이라는 어떤 그 국가의 특성상 FBI를 두는 거거든요. 주마다 다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연방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으로서 연방 경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도 적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기관이 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FBI와 같은 수사기관을 만들겠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꼼수의 릴레이다 이런 말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꼼수 횟수를 한번 내가 보니까 일단 법사위 사보임 4번 했죠. 유정 탈당했죠. 또 본회의 쪼개기 해가지고 필리버스터 막았죠. 또 본회의 시간 오후에 있던 것을 오전으로 하면서 또 국무회의 시간으로 또 맞바꾸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보임 4번까지 합치니까 한 8번 되더라고요. 8번이나 하면서 왜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일단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검찰의 수사 기술을 불리우면서 얻는 이득 이것보다는 국민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뭔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왜 우리 전재승은 있어서 미안하지만 왜 저렇게 일치 단결해서 통과를 시킬까?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여론적으로는 저 통과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통과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총선은 아직 멀리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검수완박법을 계기로 해서 저는 좀 느끼는 게 있는데 권력의 불균형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 검수완박법 통과가 이번 지방선거하고 총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김수영 교수랑 김광삼 변호사의 문제 제기는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를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꼼수를 뭐 김광삼 변호사의 카운트에 따르면 8번이나 써가며 이 임기 내에 이렇게 강행하느냐 무리해가며 라는 지적 같아요.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근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던 안을 파기시킨 결과입니다. 예.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을 때 그 중재안이 제도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죠. 법적으로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모든 걱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상당히 부족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안이었고 이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은 일체 의사진행을 진행하지 않겠다. 의사진행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든 제도든 완전 무결하고 100% 완벽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늘 완결된 구조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국회가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미국도 6개 반부패 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서 누구는 어떤 사람만 기소하고 수사하고 누구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처럼 6개 수사기관이 국가 반부패 수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권력기관이 한 소나기에 모든 것을 다 털어지고 앉아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남에게 수사할 때는 가혹하게 하고 또는 그 독점적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독점적 권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했던 숱하게 많은 검찰의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더더구나 이 권력기관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면 그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 왔던 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가지고 이 제 식구 감싸기도 없애고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토끼처럼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거북이처럼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해왔던 이런 권력기관의 어떤 이 과도한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고 권력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도록 짝그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국회가 합의했던 것,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 그 시점 자체가 의견의 절충이고 그건 존중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의견 같습니다. 잠시 후에 김광선 변호사님께 의견 여쭙기로 하겠고요.